나한테도 혹시 냄새가 나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 솔직히 한 번쯤은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리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어도 가족들이 슬쩍 고개를 돌리고 손주가 무릎에 앉으려다 말고는 방을 나가버릴 때 그 순간 마음속에 스치듯 드는 생각, 혹시 나도 냄새가 나는 걸까? 여러분, 불편한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결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90% 이상은 본인은 모르지만 가족은 느끼는 특유의 냄새를 풍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가족조차 차마 직접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냄새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 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밖에 없는 몸의 아주 작은 변화들 때문입니다. 피부에서 새로 생기는 물질, 줄어드는 땀과 침, 그리고 생활 속 습관들이 겹치면서 결국 노인 냄새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비싼 향수를 뿌리고 방향제를 사용하시지요. 하지만 그것은 마치 오래된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방향제를 뿌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잠시 가려지는 것 같아도 근본 원인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한 냄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천 명의 환자들과 직접 부딪히며 확인한 살아있는 경험담입니다. 특히 단 3분만 투자해도 냄새의 90%를 줄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아니겠지라고 마음속으로 위안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 의심은 어쩌면 이미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시는 72세 박철수 어르신이었지요. 박 어르신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주들이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기 싫다라며 고개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반항쯤으로 여기셨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손주의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온 한마디가 박 어르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 그 짧은 말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박 어르신은 그날 이후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비싼 향수를 뿌려도 고급 세제를 써도 손주들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는 걸 꺼려했고 며느리는 방문을 열자마자 창문부터 열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박 어르신은 점점 더 가족 모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방 안에 혼자 있는 게 낫다. 그렇게 스스로를 가두는 날들이 늘어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단지 박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공통된 고통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가족은 확실히 느끼는 그 냄새. 그것 때문에 대화가 줄고 스킨십이 사라지고 결국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건 결코 막을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간 경험한 바로는 몸의 작은 원인을 정확히 알고 관리하기 시작하면 단 몇 주 만에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 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변이 오래 머물면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되고 그 독소가 다시 땀이나 호흡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진료실에 오셨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샤워를 아무리 자주 해도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 같아요. 맞습니다. 냄새의 뿌리는 피부가 아니라 장 속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의 기름, 피지입니다.
피지는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는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성분이 바뀌어 산화되기 쉽습니다. 이 산화된 피지가 피부에 남으면 마치 오래된 종이 냄새 혹은 눅눅한 헌 옷 냄새 같은 쾌쾌한 채취로 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향수로 가리려고 하시지만 향수는 이 산화된 냄새와 섞여 오히려 더 불쾌한 냄새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호흡기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폐 기능이 약해지면 가래가 자주 생기고 그 가래가 세균과 만나 특유의 쾌쾌한 호흡 냄새를 만듭니다. 특히 흡연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호흡 냄새가 더 강해집니다.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가족들은 대화를 하다가 곧장 알아차리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환자들과 함께 실천해본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부모님, 친구분들이 떠오르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과 공유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잊지 않고 건강 비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던 78세 박미자 할머니였지요. 할머니는 매일 샤워를 꼼꼼히 하셨습니다. 옷도 늘 새로 갈아입고 집안도 누구보다 청결하게 관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이 은근슬쩍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주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고 말한 뒤로는 할머니는 방 문을 닫아 걸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그렇게 불결하게 산 것도 아닌데요. 할머니는 울먹이며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원인이 보였습니다. 최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변비가 심했고 하루에 한 번도 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장 속에 쌓인 노폐물이 결국 피부와 호흡으로 새어나와 냄새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복잡한 약도 비싼 보조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 그리고 점심 전에 배 한 조각을 드시는 습관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단 2달 만에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은 방 공기가 다르네요 라며 웃어주었고 손주도 다시 할머니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하더랍니다. 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늙어서 냄새가 난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습관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지네요. 손주가 다시 제 옆에 앉아주니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노인 냄새는 단순히 비누로 씻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장 건강, 작은 생활 습관이 바뀌면 가족의 표정이 그리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번엔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79세 윤말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윤 할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땀 흘려 살아오셨습니다. 손이 거칠 만큼 성실하셨고 지금도 주변 이웃들은 말순이 아주머니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몸에서 늘 쾌쾌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비누도 2번씩 사용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샤워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손녀가 나랑 같이 자기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부 상태를 보니 피지가 산화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며 피부 기름 성분이 변하고 이 기름이 공기와 만나 산화되면 바로 노인 특유의 채취로 이어집니다. 할머니의 경우 특히 등과 목덜미 부위에서 이런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던 것이지요. 저는 윤 할머니께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피부는 비누로만 씻어내선 안 됩니다. 주 2회 정도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샤워 후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피지가 더 빨리 산화되거든요. 할머니는 처음엔 내가 무슨 보습제를 쓰냐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손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로션 하나를 구입해 습관처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후 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냄새 안 나. 이제 내 옆에 와도 돼. 그 순간 윤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습니다. 샤워만으론 안 되는 걸 이제야 알았어. 내가 변하니 가족의 마음도 다시 열리더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노인 냄새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피부 속에서 일어나는 산화 현상이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올바른 보습과 습관이지요. 이번엔 충청남도 서산에 사는 82세 오상필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오 어르신은 평생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씩씩하고 목소리도 크셔서 동네 사람들은 상필이 형님 목소리 들리면 골목이 살아난다고 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며 가족들 사이에서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면 며느리와 손주가 슬쩍 고개를 돌리거나 창문을 열곤 했던 겁니다. 내가 말을 하면 뭔가 냄새가 난대요. 근데 내가 매일 양치도 하고 가글도 하는데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어르신은 서운한 표정으로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오 어르신의 폐 기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폐에서 점액, 즉 가래가 자주 끼는데 이게 세균과 만나면서 특유의 쾌쾌한 호흡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특히 오 어르신은 젊은 시절 오랫동안 흡연을 하셨던 탓에 폐에 노폐물이 쌓여 더 심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입 냄새가 아니라 호흡기에서 올라오는 냄새입니다. 따라서 양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소금을 살짝 풀어 입안을 헹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호흡 운동을 해 보십시오. 폐에 쌓인 점액이 줄어들면 냄새도 훨씬 약해질 겁니다. 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2달이 지나자 식사 자리에서 더 이상 며느리가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주도 할아버지 요즘 숨 냄새 안 나. 하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가족들 앞에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호흡기에서 나는 냄새는 그냥 늙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폐와 기관지를 돌보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저는 장과 피부, 그리고 호흡기에서 올라오는 냄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바로 간과 신장의 건강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고 신장은 필터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두 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찌꺼기들이 어디로 갈까요? 피부로, 땀으로, 숨으로 빠져나오면서 특유의 노인 냄새가 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전라남도 여수에 사시는 83세 김동만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생 바다질을 하셨던 분인데 은퇴 후 술을 즐기시며 지내셨습니다. 샤워도 꼬박꼬박 하시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으셨는데도 늘 몸에서 쓴내와 같은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습니다. 오랫동안 간이 지쳐 있었던 것이지요. 신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과력이 떨어지니 몸 안에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 피부와 호흡으로 배출되며 냄새가 더 짙어졌던 겁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술을 끊으시고 물을 하루 6컵 이상 꼭 챙겨 드십시오. 그리고 붉은 고기 대신 두부, 생선, 채소로 단백질을 보충해 주세요. 김 어르신은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손자의 부탁이라며 술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3달이 지난 후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전에 나던 냄새가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냄새는 단순히 외부에서 씻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간과 신장, 몸속 해독기관이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식탁에서의 선택,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냄새는 단순히 피부나 호흡 문제가 아니라 간과 신장의 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간과 신장을 위한 4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의 힘입니다. 신장은 물을 통해 몸속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대부분이 갈증을 잘 못 느끼시죠? 그래서 물 섭취가 부족해지면 노폐물이 쌓이고 그게 곧 냄새로 이어집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하루 6컵, 아침에 1컵, 식사 전후에 1컵, 저녁에 1컵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습관처럼 시간을 맞추면 신장이 제 역할을 하고 체취도 훨씬 맑아집니다. 두 번째는 간을 지키는 음식입니다.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은 간을 더 지치게 합니다. 대신 두부, 콩류, 생선, 시금치, 브로콜리처럼 간을 도와주는 단백질과 채소를 드셔야 합니다. 특히 마늘과 양파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나는 마늘 냄새가 싫어서 안 먹는다 하시던 어르신도 꾸준히 드시니 오히려 몸 냄새가 줄었다고 고백하시더군요. 세 번째는 술과 과음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간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하는 건 술입니다. 한두 잔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나이 든 간은 그 작은 잔도 크게 부담됩니다. 술을 줄이고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염차 같은 차를 마셔보세요. 신장에도 좋고 체취를 맑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간과 신장은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제 역할을 다합니다. 특별히 힘든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20분 가볍게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이 잘 돌고 간과 신장이 활력을 찾습니다. 그 결과 몸속 노폐물이 줄어들고 냄새 역시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 냄새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 큰 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 건강입니다. 장이 게을러지고 노폐물이 쌓이면 그 찌꺼기들이 피를 타고 돌며 피부와 호흡으로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장이 막히면 냄새도 진해지는 것이지요. 둘째는 피부의 피지 산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기름 성분이 변하고 이것이 공기와 만나 산화되면 특유의 쾌쾌한 체취로 이어집니다. 씻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보습과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셋째는 호흡기에서 올라오는 냄새입니다. 폐와 기관지에 점액이 쌓이고 세균이 번식하면 말소리와 숨결 속에서 냄새가 섞여 나옵니다. 양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호흡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간과 신장의 기능 저하입니다. 우리 몸의 해독 공장과 필터가 약해지면 처리되지 못한 노폐물이 결국 냄새로 빠져나옵니다. 이때는 단순히 씻는 게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 습관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을 꼭 마셔야 합니다. 하루 한 번은 채소나 과일을 갈아 만든 주스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장이 가벼워지면 몸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피부는 뜨거운 물보다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할 때 훨씬 편안합니다. 샤워 후에는 꼭 보습제를 발라 피부 건조를 막아야 합니다. 피부에 기름이 산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그것이 곧 냄새를 줄이는 길입니다. 호흡기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단순히 양치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루 2번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하면 기관지와 구강이 훨씬 깨끗해지고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5분간 깊게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면 폐가 맑아집니다. 그 맑아진 숨결에서 냄새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과 신장을 지켜야 합니다. 술을 줄이고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마셔보세요. 붉은 고기 대신 두부와 콩, 생선, 녹색 채소로 식탁을 채우면 간이 가벼워지고 신장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몸속 독소가 줄어들면 냄새 역시 사라집니다. 물을 마시고 피부를 보습하고 호흡을 정리하고 간과 신장을 편안히 하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가족의 표정이 달라지고 내 몸에서 나는 향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피부를 보습하며 호흡을 정리하고 간과 신장을 돌보는 것. 이 네 가지는 결코 거창한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 습관들이 쌓일 때 어느 순간 가족의 표정이 달라지고 내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의 비밀을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내일은 분명 지금보다 더 맑고 향기롭게 바뀔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늘 건강하시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